오늘은 이제 모스 커패시터의 이제 문턱 전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플랫밴드 전압을 논의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이 문턱 전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반전 모드를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반전 모드에서는 파이 s equal 2파이 fp가 되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 데 필요한 전압을 우리 문턱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문턱 반전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은 N형 반도체, 그죠? 그리고 오른쪽은 P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의 농도와 여기에 있는 양공의 농도가 동일해지는 그 시점, 그때까지 만드는데 필요한 전압을 우리 문턱 전압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의 전압을 인가하면 페르미 준위가 분리가 되겠죠. 비평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인가한 게이트 전압은 바로 이 페르미 준위 차 요만큼이 게이트 전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밴드 요 크기는 뭐가 되겠죠? VOX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밴드도 휘고 여기 밴드도 굽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이 ms 바로 요 페르미 준위 차를 만들어낸다. 이 세 가지의 게이트 전압이 분배돼서 사용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지 덴시티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막 내에는 고정 산화막 전압 플러스 차지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 다음에 실리콘에는 마이너스 전압이 인가되니까 여기에 공간 전하들이 막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 전하들이 형성이 되고 그때 최대 궁핍층의 폭을 갖는다 그랬죠. XDT. 그리고 표면에는 여기 표면에는 이제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존재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존재하는 마이너스 전하들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QSD 프라임 맥스 해고 그 다음에 단위 전하량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도핑 농도, 그 다음에 요 폭 XDT가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요 안에 있는 음의 전하들의 전하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턱 전압을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게이트에 이제 문턱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럼 VG가 VTH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옥사이드 밴드 밴딩, 실리콘 밴드 밴딩, 그 다음에 이람수 차이 이렇게 요것을 만드는데 게이트 전압이 이렇게 사용된다 그랬죠. 그리고 VOX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Q는 CV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S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턱 반전점에서는 파이S가 2파이FP죠. 그리고 전하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쪽 전하의 크기하고 이쪽 전하의 크기는 같습니다. 즉, 이 사각형의 면적이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만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전하, 여기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겠죠. 그래서 QM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은 절대값 씌워서 QSD 프라임의 맥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QM 프라임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여기다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VTH라는 것은 자 VOX는 이것인데 QM이라는 것은 또 이거가 되니까 분리해서 쓰면 C옥수분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C옥수분의 QSS 프라임 그 다음에 파이S는 2파이FP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M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턱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파이MS는 플랫밴드로 또 쓸 수가 있죠. 플랫밴드 VFB 플러스 C옥수분의 QSS 프라임. 그래서 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플랫밴드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쉽죠? 전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의 정의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을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C옥수를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C옥수분의 1이니까 C옥수는 T옥수분의 입실론 OX니까 그거의 역수니까 입실론 OX분의 T옥수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면 자, 요거는 웨이퍼의 도핑 농도가 되겠죠?
자, 기판의 도핑 농도가 되겠습니다. 도핑 농도에 따라서 공간 전하가 양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QSS 프라임이라는 것은 산화막 내 고정 산화막 전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건 뭐죠? 우리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게이트 절연막 그 재료 자체의 유전율.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또 FP라는 것은 도핑 농도하고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이거는 KT의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MS라는 것은 이람수의 차이죠. 그래서 이람수라는 것은 우리 메탈에 어떤 물질이 결정이 되면 이람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전극 재료하고도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도핑 농도에 따라서 페르미 준위가 바뀌니까 도핑 농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대개 이렇게 결정이 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은 게이트 절연막의 두께를 조절한다거나 자, 이러한 유전율을 바꿔가지고 문턱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자, 이람수를 표시해 주는 건데요. 가로축은 도핑 농도입니다. 이거 웨이퍼의 도핑 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거는 메탈, 즉 게이트 메탈을 알루미늄으로 썼고 그 다음에 기판으로서는 P타입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했을 때 도핑 농도에 따른 이람수의 변화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N형 실리콘 웨이퍼에 게이트 메탈로서 골드를 사용했을 때 도핑 농도에 따른 이람수 값이 이렇게 변한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람수를 주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주어지지 않으면 이 도핑 농도에서 이 값들을 다 새로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핑 농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산화막의 두께, 그 다음에 게이트에 알루미늄 게이트를 사용했고 상온에서 그 다음에 QSS 프라임이 이 정도 단위 면적당 10의 10승계 정도 있다. 이때 문턱 전압을 구해보아라. 그리고 이람수 차이를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문턱 전압은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 각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파이 FP는 EFI-EF죠. 그래서 로그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347. 그 다음에 최대 공핍층의 폭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0.3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QSS 프라임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5 곱하기 10의 10승계죠. 그래서 단위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QSD 프라임 맥스는 이렇게 아까 표현했었죠. 그래서 Q 그 다음에 NA 10의 16승 XDT 0.3 마이크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옥수라는 것은 T옥수분의 입실론 OX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9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실리콘이면 여기 11.7이었죠. 그 다음에 T옥수는 두께가 12옹스트롱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cm. 그래서 계산하면 단위 면적당 2.8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송 쿨롱 정도. 그 다음에 파이 MS는 마이너스 0.89V. 그래서 자, 이제 값을 대입하고 풀면 VTH는 마이너스 0.182V가 나온다. 자, VTH가 마이너스 값을 갖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이제 공핍형 소재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반전 전자들을 모아야 되죠.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이미 채널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멀리 온, 평상시에 채널이 항상 열려 있다. 노멀리 온 상태다.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핍형 소재에서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채널 내에 있는 반전 전자들을 전부 밖으로 몰아내는데, 즉 0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전압을 문턱 전압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똑같죠? 두께만 약간 틀립니다. 그때 문턱 전압을 구하는데, 자, 고정산화막 전화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똑같이 다 구했죠? 그 다음에 고정산화막 전화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0.660V. 이거 공피병 소자죠? 그런데 고정산화막 전화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0이 되겠죠? 계산해 보면 이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0.4995V.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증가형 소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논의했던 거는 대부분 다 이런 경우를 논의한 겁니다. 즉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해서 그래서 반전 전자들을 반도체 표면에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양의 전압이 인가되어야 채널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은 게이트에 양의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평상시 상태에서는 채널이 형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노멀리 오프 상태라 부른다. 그래서 이런 증가형 소자에서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채널 내에 반전 전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을 문턱 전압으로 정의한다. 공피병 소자하고는 반대죠. 공피병 소자에서는 제 전자들을 다 밖으로 쫓아서 채널 내 반전 전자들이 0이 되게끔 만드는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정산화막 전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자가 공피병 소자가 되기도 하고 증가형 소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